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네. 가장 지금까지 고마운 사람. 사람이 나를 가장 괴롭힌 사람. 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야. 아, 왜 그럴까? 저도 왜 그럴까요? 네, 지금 혼란스럽어요. 혼란스럽죠. 나중에 네. 지금 말씀드려요. 네. 일단 저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 네. 제일 가장 고마운 고마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뭐 이유는 잘 네. 이따가 말씀을 네. 꼭 해주시고요. 그러죠. 일단 뭐 네. 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제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놓고 먼저. 네, 네. 이따가 오늘 이 대복 받으시는 그러니까요.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잔소리 해도 되죠. 그럼. 제 아내는 정말 주체성이 강한 멋진 여성입니다. 네. 똑똑하고. 잔소리 해도 돼. 지금 이 아내가 이 방송을 본다고 한다면 네. 정말 우리 남편 최고야. 그 가족은 엄마, 아버지, 딸, 아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 네. 틱 증상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접근 금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아들이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데 캠프 오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네. 캠프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짧은 강의와 이제 회화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듣고 나누고 네. 당신은 나입니다를 부르게 됐을 때 네. 눈물이 막 양쪽 부부가 이렇게 맺히고 아이고. 흘렀어요. 근데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저의 입회와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막 고마워하고 막 감사해하고 막 기뻐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끝날 즈음에 감상담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감상담하는데 이 부부가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어저께 나 이거 싫다고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 갑자기 앞에 나오더니 부인이 남편한테 큰절 올리더라고요. 아유. 한 번도 남편이 그 눈빛을 본 적이 없고 부들부들 요 손 떨었다라는 그 하나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남편분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했거든요. 네. 근데 남편분이 갑자기 저쪽에 금사님 보면서 금사님이니까 저는 가슴 철렁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따지려고 그러나. 따지는가 싶어서 네. 금사님 10년만 먼저 이렇게 캠프를 했더라면 내 인생. 저희 부부들이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고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힘들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시다고 저보다 훨씬 젊은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다고 앞으로 자, 이제는 가족 캠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가족 캠프, 행복 가족 캠프를 운영하시는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 네, 그리고 어떤 보람 때문에 이 캠프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막 아픈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저희 인도를 통해서 막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막 당당하게 살아가셔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캠프 왔을 때 사진 찍고 가는 날 사진 찍고. 아. 왜냐면 너무 모습이 달라져서. 비포 애프터로.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뭐 5천만 원짜리 성형수술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뻐지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세미나 나는 맨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뻐지는 거야. 근데 정말 어려움을 네. 해결하고 나면 아. 너무 큰 그것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네. 항상 갈 때마다 새롭게 다른 나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한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데 캠프에 가서 내 모습을 보고 또 깊이 연마하면서 내가 막 깨어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다 직업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생활 속에서 바쁘지만 그런 것들을 캠프에서 내가 힐링이 돼갖고 가면 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돼요. 아. 그래서 소득이 막 굉장히 많아요. 아. 많이 즐겁고요. 그래서 네. 우리 맨날 웃고 살잖아요. 아. 네. 다 같은 네. 생각이신 네, 건가요? 네, 네. 그래도 한 말씀 굳이 하시자면.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그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도 네. 만나야 할 필연적인 내면의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죠. 아. 뭐 무슨 일이 생겨가고 오늘 다른 MC가 온다든지 뭐 네. 만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캠프를 할 때마다 그런 신비를 느껴요. 저희 내면에 제가 보지 못했던 어떤 모습들을 누군가가 또 탁탁탁 보여줘요.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귀한 메시지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참여 계속 지금 열심히 진행자로 참여하시는 분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 아무 뭐 그 없이 와서 네. 자기 소득 때문에 와서 기쁘게 동참하죠. 아. 와서 얻어가고 더 크게 열려가고 실제. 예. 그래서 이 만남 속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캠프를 계속하지 않을 수도 없고 네. 평생 저희 업으로 삼고 좀 갈 것이고 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아픔이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깊은 아픔을 함께 공감해 가면서 그걸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 상황이 참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소명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큰 수혜자라고 생각해요. 보람도 보람이지만 네. 실질적인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강의를 하는데 늘 그 아까 마음일기 쓴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마음일기 시간에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하다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건 너무 그렇다.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뭔지 모르지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그렇게만 던져주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을 일찍 먹고 와가지고 컴퓨터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의 개혁을 다시 쓰는 거죠. 네. 근데 강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 저 속에 있었던 걸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았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조급한 거예요. 뭐 빨리 하지 뭘 걸려고 그럴런가 막 하고 있는데 네. 첫 바디가 자기는 8살 때 아버지를 처음 본 것 같대요. 아. 근데요, 그 소리 듣는 순간요, 저는요, 띠용 했어요. 왜? 아까 설명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양호가 뭐,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한 것이 사실은 궁금증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한순간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돌아가면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 그날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어요. 1박 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아. 나 빨리 가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림이 그려졌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향후금은 아까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네. 향후금은 예의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한다 했어요. 곧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예요? 본인이 예의 없는 거잖아요. 아.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애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거 끝나가지고 집에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 이제부터 내 얘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누가 그랬냐고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봐라. 나는 지금 당신을 흉보자기 하는 게 아니고, 난 너무 기뻐서 하는 얘기다. 당신 참 예의 없거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벌떡 화내죠. 뭘 내가 예의 없냐고 막. 아니, 여보. 그러니까 내가 토를 달지 말고 들어라.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지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양옥이 뭐 기억에만 8살 때 아버지를 첫 번 봤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러면 아버지는 밖으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는 밥만 차려주고 어머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아들 5에 딸 하나거든요. 6남매예요.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구들이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시골에서 네. 공부하러 문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밥상에 항상 여럿이 있죠. 네. 근데 빨리 안 먹으면 밥이 모자라니까 아. 막 결혼했는데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하찮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제가 그때 네. 캠프 오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던 얘기죠. 자존심 건든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아.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겠다.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예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수저들면 뭐 해라 이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향후 교무가 혹시 예의 없이 했다라면 향후 교무가 무시해서 예의 없는 것이 아니고 예의 없는 줄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건드려 준 거예요. 네. 그때 향후 교무가 팡팡 울은 거예요. 울으려니까 창피하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을 확 걷어 제쳤어요. 그래서 제가 안았었어요. 막 안아줘가지고 세상에 여보 울으라고 그냥 소리 내면서 울으라고. 그때 제가 알은 게 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알 필요 없다. 네. 부처님 맺어줬다 했죠? 했더니 그랬대. 그때 솔직히 얘기해라. 할 말 없으니까 부처님 맺어줬다 했죠? 했더니 그렇대. 근데요 정답이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만약에 네.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을 안 했다면 당신의 그거를 꼬챙이로 찔르듯이 흉을 받겠죠. 아. 근데 저는 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신이 그 아픔을 나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자다. 그래서 당신이 그냥 던졌던 부처님이 맺어줬다는 것이 맞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캠프를 하면서 귀한 거를 그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사실은 당신한테 참 미안했다. 내 다리가 불편해서 당신 힘들게 한 것이 많았을 때는 참 미안했는데 오늘부로는 내가 미안할 것이 아니다. 왜? 나는 것이 아픈데 말하자면 당신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부처님 우리 둘이를 맺어줬더라.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캠프를 하면서 제일 큰 수학을 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 허실 얘기 있으면 해보셔요. 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A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과하셔요? 혹시 예. 그 A 없는 사람을 보면 아니게라 또 참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것도 사과드립니다. 예의 없지만 네. 또 대단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예, 같이 보세요. 네. 지나고 보니까 10년 캠프를 하면서 뭐 최대 수혜자가 저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도 그렇고 내 얘기니까. 네. 네. 제가 제일 큰 수혜를 얻은 것 같아요. 뭐 남 가르치고 보람은 둘째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변화되고 또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그 완성을 위해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요. 네. 제가 그전에는 진짜 가슴에 이 멍이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등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뭐면 발등 찍어 보셨어요? 찍어봤죠. 겁나게 아픕니다. 그쵸. 진짜 한번 왜 버리면 손도 아니고 발이겠어요. 네. 발등을 찍는다는 것은 발등을 찍으면 걷지를 못하잖아요. 네. 인간관계를 안 하겠다는 소리죠. 폐쇄적으로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발등을 찍는 거예요. 손등을 찍으면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등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자학을 하고 굉장히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캠프를 하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자꾸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진짜 그게 힘들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이제 내가 자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내가 똑똑한 게 헛똑똑이가 있어요. 정말 똑똑해야 되는데 헛똑똑이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걸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헛똑똑인 줄을 캠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보다 나는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는 거는 내가 더 많죠. 네. 근데 실제로 관계라든가 삶에 있어서는 네. 훨씬 더 똑똑한 거죠. 얼씨구. 저는 헛똑똑이고 네. 여기는 진짜 똑똑이고 그러니까 지혜가 많아야 똑똑하다는 것을 네.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캠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안 만큼 또 변화된 만큼 깨친 만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때 또 그들이 그런 줄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니까 네. 뭐 당신은 나이니까 둘이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정말 이 증폭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수용하게 되고 저항하지 않게 되는 네.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기가 좀 낮고 어리석어서 좀 오래 걸렸지만 뭐 우리 사회자님은 뭐 오늘 바로 거울을 알아차리셨으니까 대단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어쨌든 그동안 이 행복 가족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고, 네,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실 거고, 또 여러분은 또 도움을 주실 거잖아요. 네, 이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도반들과 옛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 운수의 정. 이번에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을, 각자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권도갑 교무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를 했죠. 네, 위기의 가정, 부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원불교로 해결하는 길을 찾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네. 하나의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만나서 살 수 없을까. 아, 왜냐하면 뭐 추석이다 뭐 설에 친척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니 더 가까워야 될 사이인데. 네. 근데 뭐 저희 부모님들도 뭐 간혹 잘 다투시는 것을 봤고 또 그때 뭐 그 해방 이후 전쟁 이후 우리 참 삶이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녁 되면 우리 뒷집도 싸우는 소리 나고 막 구당땅땅 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네. 이걸 꼭 해결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불교를 만나서 대종사님께서 이 인도품 41장에서부터 51장까지 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호주가 어떻게 지내야 되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이 나라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가정이 잘 다스려야 나라를 잘 다스린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혼한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학교고 뭐고 공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된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아픔이 많은 곳이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소태현 대종사님 법을 통해서 밝혀나가는 일을 네. 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품은 저 뜻을 실현하는 네. 것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조금씩 알게 되고 네. 가와만사성이 이 말 옛날에 뭐 네. 이발소 뭐 다 있었는데 요즘 없어요. 없는데 부부가 서로 따뜻이 만나기만 되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은 내팽개치고 네. 허겁지겁 다른 일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만나서 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게 된 거죠. 네. 아, 그런 또 예전에 생각을 또 네. 이렇게 실천으로 어릴 때, 옮기셔서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네,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명희 정토님께 네.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님으로 강단에 서고 네. 계시는데 행복한 가족 캠프를 함께 병행하시면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 좀 힘든 면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부장 하고 있고 네. 요즘은 이제 대학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뭐 평가며 뭐 관리해야 될 지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요. 공식적인 업무. 밤늦게. 한 10시에 퇴근 맨날 하고 아. 일요일 날도 법회 끝나면 학교 가서 일하고 아. 대충 성격이 아니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완벽하다 보니 네. 거의 일하거든요. 아. 그래서 캠프 가는 날은 밤새고 가요. 왜냐면 퇴근해서 그거 준비해 갖고 이렇게 하고 네. 그럼 굉장히 고달플 것 같죠. 그런데 고달프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갔기 때문에 네. 가면 거기에서 힘든 엄마, 아빠들 다 그냥 공감이 돼요. 워킹맘이나 뭐 워킹 와이프 아. 뭐 그런 역할을 제가 몸소하면서 학교에서의 그런 역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 이런 것도 공감할 수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게 캠프에서 얻어가면 많은 분들을 이제 교수님들, 애쓰는 교수님들도 더 품어줄 수 있고 네. 학생들도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네. 두 분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하는데 네. 제가 가장 큰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가장 축복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다 자기가 수혜자. 네. 정말 보람을 많이 네, 느끼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즐겁고 네. 행복하고 네.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아, 네. 네. 자, 다음은 문향호 교무님께 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한방병원 교당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 교당 근무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교당과 병원 내 교당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선 교당은 그 참여자들이 이제 그 엄불교 법을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화 발전이 이제 그 주가 되는 반면에 병원 내 교당은 우리 직원과 환자분들이 다니는 교당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중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자분들은 또 엄불교 교도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러긴 하지만 이제 전주 한방병 원광대 전주 한방병원은 지금 27년의 역사를 가진 그 아주 그 양한방 협진 병원으로 한방병원 중에서는 네. 아주 우수한 병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 병원 내에 한 직원이 한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 병원 내 교당을 따로 운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법당 교무를 맡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환자와 직원들에게 어떤 점을 또 설법하고 강조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제 설교는 우리 대웅사님 말씀 중에 그 정신개병 마음 공부 네. 또 일원상 법어의 이 육군을 사용하는 그것도 일원상 서문의 입정처와 생사문 요걸 근간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뼈대는 그거지만 그 전달을 할 때는 그 용어를 쉽고 네. 일반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뭐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이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복 캠프에서 아까 보셨듯이 네. 그 인사법, 노래, 뭐 이런 영상 설교 내용을 네. 많이 이제 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법회가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 또 제가 이제 그 또 재미나게 네. 또 아무래도 또 혹시나 이제 또 이렇게 네. 외적인데 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두루두루 만족시켜주는 아주 명품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반응은 최고겠죠? 네, 물론 폭발적입니다. 아, 폭발적인 반응까지. 최고십니다. 가장이 섞여서. 네. 네, 다음은 우리 김효경 정토님께 이제는 질문을 드릴 차례인데요. 네, 오늘 김효경 정토님 이렇게 뵈면서 사실 조금은 이제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네, 밝아 보이시고 또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요인이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계시는지. 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다리도 아픈데 몸 복이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 스스로 저는 복이 많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아, 어렸을 때는 참 잘 넘어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다리가 여기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다리였으니까 돌멩이만 건들면 넘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넘어지면 제가 아픈 건 둘째치고 혹시 나 넘어진 거 보고 누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아픈 척하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네가 밭에 갔다 늦게 오셨는데 다른 때도 늘 봤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저는 잠들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네. 그날은 제가 채 잠들기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걷어보더니 아이고 오늘도 또 넘어졌구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신 말씀, 아이고 전생에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전생에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했는데 원불교를 와서 설법 듣다 보니까 전생에 어머니가 죄 지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짓고 받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전생에 지은 게 아니고 제가 짓고 제가 받는 거더라고요. 했더니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를 원망해라 이러시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프대.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복이 많기도 하지만 사람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형제분들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파하죠. 저는 마음 아프다고 안 했는데 그리고 향후 교모 역시도 아마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 많은 결정을 한 것이 네. 뭐였냐면은 원불교 알아서 하기도 했지만 아까 제가 감사생활 1번이 뭐였었어요. 부모님을 참 잘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캠프를 해보니까 첫 강의가 부모와의 만남인데 부모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딱 한번 그래서 제가 또 써보기 시작했어요. 금사님이 첫 번째 특히 아버지와의 만남이 중요한데 네. 아버지와의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남성과의 관계 내지는 상사와의 관계가 인연관계가 열려져 간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남편을 만났다고 저는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인 거예요. 네. 특별한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제 두 딸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특별한 형제자매를 만났기 때문에 제 주위의 인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였구나. 네. 그런데 사람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은 내가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파한 거죠. 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다리를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향호교모한테 나는 사실은 당신을 도와줄 자신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네. 당신한테 내가 오히려 폐가 될 것 같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하는데 차마 눈 보면서는 못할 것 같아서 돌아선 자리에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막 벌떡 일어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으니까 늘 밝고 이런 사람이 이 얘기하니까 막 갑자기 침대에서 했거든요. 네. 벌떡 일어나더니 막 나를 막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은 내가 결정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청소도 못 해주고 뭣도 못 해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래 우리 친정에다가는 그런 소리를 안 했죠. 내가 힘들다 뭐하다 이 소리를 제가 혹시라도 힘들다 소리하면은 행여라도 향호교모를 약간 무시할까는 생각이 들을까봐 요만큼도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오빠랑 올케 언니가 어느 날
어떤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불러줘. 뭐냐 나는 우리 애들 뭐 용돈이나 보내는가 했더니 큰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잘못 보내온 줄 알고 전화 드려가지고 언니 이거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네가 너무너무 둘이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네 아픈 모습을 보니까 네. 너무 마음 아프다 하면서 이걸로 수술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회복 단계에 있는데 네. 선택을 잘했다라는 거. 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네.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네.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활동도 적극적이시고요. 멘트도 정말 적극적이시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교무님께서 약간 눈물을 보이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한번 안 봤어요. 못 보셨죠? 네. 아, 그래도 내가 네. 많이 마음 힘들게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네, 말씀 이렇게 질문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눈물을 예, 닦으시고요. 네. 우리 아내분께서 닦아 주시죠. 네. 아, 스스로 하시네요. 네. 교무님 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울컥하셨어요? 원래 감성적. 아, 감성적이시고. 네. 좀 말씀을 하시면은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깊은 교감이 네. 오니까. 네. 이해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그 옛날에 네. 이제 그랬던 그때 심정이 되고 또 그때 마음이나 이게 그 가슴에 교감이 되니까 네. 이렇게 울보가 되었네요. 행복가족 하나가 캠프 되니까. 네. 안내자 자격이 있죠. 네. 아유, 정말. 네. 네. 그 전에는 그렇게 울지 않았는데 네. 네. 하다 보니까 울보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거울이다. 네. 네. 부인을 대신해서 또 울어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나. 네. 너무 좋아 보이시고요. 부럽고, 네. 그럴 따름입니다. 아니 그 네. 다리 수술을 이제 네. 한 10여 차례 했는데 네. 아, 10여 그게 차례나. 굉장히 이 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뼈를 네. 깎는 고통 뭐 그 아픔의 강도가 네. 2001년도 했을 때는 한 90일을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네. 그게 그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지 네, 감이 조금 상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 그때 혹시 여쭤봐도 네, 여쭤보고 싶은 뭐 질문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서슴없이 우리 정통님께서 이 질문을 나한테 꼭 해달라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드릴게요. 네, 우리 정통님 사업이 다 망하고 빚이 엄청난 그럴 때가 있었다. 네, 근데 극복했다.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봐 달라.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네, 희망을 주고 싶고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네, 이런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위기와 시련 어떻게 또 극복하셨습니까, 정통님? 제가 30대 초반에 네. 제주대학 출강하면서 같이 상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조정임들 교수님들하고 같이. 근데 그때 하는 과정 중에 65세 현재 내 모습을 써는 란이 있었었거든요. 아, 65세 때 내 현재, 모습을 써라. 그러니까 상상해서 네. 미리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이랑 직원님들이 그때는 다 퇴직하고 막 이럴 때니까 여유로운 삶을 뭐 해외 여행 가는 거, 손자 손녀랑 놀고 있는 거, 뭐 네. 등산하고 있는 거, 여가 생활하는 거 등등을 썼어요. 근데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었어요. 어머 저런 거 써야 됐었나 보다. 했는데 이미 쓴 거를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썼냐면은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기타 등등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입에서 뱉은 것을 항상 기억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익산으로 이사를 왔고, 네. 근데 내가 그로 쓴 것은 있는데 내가 과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네. 사업하면서 그걸 다 실행을 했어요.
뭐 어려운 가정에다가 네. 뭐 그런 쌀이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뭐 학습지를 해준다라든지 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그때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한테는 큰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놓였죠.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65세 가서도 과연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었었는데 네. 그때 그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망했어요. 그 이후에. 망할 줄은 몰랐죠. 근데 사업도 너무 잘 됐었어요. 네. 망했는데 보니까 쌀 있고 김치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어느 정토님이 여럿이 있는 중에 그분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잖아요. 걱정돼서 여쭤봤고 네. 효경아 너 요즘 뭐 먹고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언니 내가 쌀이 있고 김치 있어서 너무 행복해 하니까 언니가 야 무슨 쌀 있고 김치만 있어도 어떻게 사냐. 아니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걸로 했는데 어느 날은 교당에서 법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느 어른님이 효경 자네 어떻게 사는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사업 망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잘 산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자신은요 사업에 망해가지고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산다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경제적으로는 힘들 뿐이지만 네. 나는 못 산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라는 생각을 내면서 순간 제가 이랬어요. 어떠세요? 그랬어요. 제 얼굴로. 어떠세요? 그랬어요. 아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른님이 아니 너 얼굴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 그러길래 그게 정답이에요. 그랬어요.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것이고 보는 사람이 네.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더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 죽겠어 소리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어느 날 저는 아까 감사 생활을 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를 평생 표준으로 삼고 공부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뭐 감사하지? 라고 친구들 다 나갔는데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경제적 어려움만 한 보따리에 싹 짜고 보니 나머지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네.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어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사님이라 이래 그때도 같이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막 힘들 때 금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는데 이미 빚을 다 갚은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냥 상상을 끌어당긴 거죠. 상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거룩하신 법수면사님, 이 빚을 다 갚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애들 학원 다니는 거를 다 그만둬야 했고 네. 그래서 큰애한테 하늘아 지금 엄마가 힘들으니까 학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애는 알았어 엄마 이러는데 또 작은애한테도 엄마 지금 힘들으니까 학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했더니 작은애들은 막 울어요. 아니 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큰애가 작은애를 달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힘들어서 그랬다잖아 하는데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차 2대 있던 거 하나 처분하고 네. 그다음에 보험이 세상에 건강보험을 다 10년 다 내가지고 이제는 타모관련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약을 해야 될 정도니 다 정리하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전제품까지도 다 중고로 팔고 이 더운 날 에어컨을 그때 다 팔았었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어요 내내. 네. 그랬더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고 어느 날 마지막 집에 쓰고 있던 은수저까지 팔았어요. 애들 돌반지 뭐 결혼 폐물은 말할 것도 없이 쓰고 있었던 은수저까지 팔았을 때 그때는 참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생활로 해야 네. 되겠다. 근데 이 경제적 어려움만 있지라고 이 보따리를 푸는 순간은 원망이잖아요. 어려울 때문에 뭐 학원도 못 다니지 뭐 살 것도 못 하지 뭣도 못 하지 뭐 원망인데 이거를 한 보따리에 싹 싸고 보니까
나머지가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지금 재미나다 소리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도 모르게 어머 너무 재미나다, 너무 재미있다 이 소리가 막 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풀려가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애들은 엄마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뭐를 원했을 때 지금 당장은 해줄 수가 없다. 네. 하지만 나중에 해주마 했는데 정말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묘하게. 누가 사준다든지 어떻게 쓰던 거를 얻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원망망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한다면은 앞길이 열리지가 않는데 딱 싸고. 그러니까 제가 캠프에서도 네. 이거는 똑같은 상황. 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녀 때문에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녀의 그 행동 하나만 딱 싸버려라. 했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날 다음에 또 왔더라고요. 자녀하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길 것 같으대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어디를 보내버렸대요. 그러는데 내 그 얘기를 듣고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달라졌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백차할 때 왔더라고요. 네.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그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버리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이거를 더 능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늘 주위에서 늘 김치를 갖다 주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뭐 이것저것 제가 몸이 또 불편하고 네. 한 줄 알으니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 아우 저 이 자리를 빌어다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흐뭇하게 바라보자 노래도 많이 했죠. 네. 노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서 부르는 네. 흐뭇하게 바라보자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네. 김승원 교모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네. 곡을 거기에, 이렇게 가사를 네.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는데 흐뭇하게 바라보자 네.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흐뭇하게 바라보자. 네. 그리고 네네. 저는 그거를 늘 되새기면서 아까 기도하고 저는 실행을 했으니까 좋은 거는 네. 우리 MC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네. 가서 실행을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을 저는 해보는 게 좋다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 아하 좋다 참 좋다 설레는 가슴. 아하 좋다 참 좋다 웃음꽃 피네. 흐뭇하게 바라보자 행복한 세상.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얻었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 아하 좋다 참 좋다 설레는 가슴. 아하 좋다 참 좋다 사랑 넘치네. 흐뭇하게 바라보자 행복한 세상. 네. 이처럼 이미 갚은 거를 상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습이 우울하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업 망한 것이 제 잘못은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정말로 기쁨, 아까처럼 흐뭇하게 네. 상상을 했더니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네. 아닌 거 보고 막 원망하고 살면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감사하는 걸 찾아가면 감사하게 열린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네. 법칙입니다. 야, 정말 그걸 뭐 네. 너무도 잘 실현하시. 네, 정말 멋지셨고요. 그리고 노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제목처럼 흐뭇하게 바라보자. 네, 네. 이 세상 모든 것을. 네,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우리 마음 공부 저 행복 캠프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벌써, 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네. 자, 앞으로, 네, 이 행복한 가족 캠프, 행복 가족 캠프죠. 행복 가족 캠프, 여러분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도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좀 아쉬우시죠? 이제 끝날 시간이 됐고. 그러게요. 하니까. 예. 네. 저는 이제 또 학교 일을 아직 우선이기 때문에 네. 항상 행복가족 캠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해서 하는 거. 그래서 몇 년 동안은 학교에 헌신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도자님들을 진짜 공식적인 어떤 자격도 줘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무님이나 일반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더 네. 이렇게 개발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좀 묵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 관련 자격들 4개나 땄어요. 네. 저도 실력을 빵빵하게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네. 모습,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저는 제일 가까운 도반한테 하고 싶어요. 아내 썼던 건데 네. 우리 시아버님이 얼마 전에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늘 강의 때 제가 들어서 알았던 것이 그렇게 가정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라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보아야 사랑할 줄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표현을 잘하고 싶고 하는데 표현이 좀 서툴죠. 근데 아버님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제주도로 오셨어요. 네. 결혼 반대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을 반대하러 왔는데 네. 사실은 향후 교모가 저한테 프로포즈 하기 이전에 네. 아버님한테 뭐 다 보냈나 봐요.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고 뭐 키는 얼만큼 하고 막 이런 제 신상을 저한테 얘기도 없이 했으니까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향우랑 헤어져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는 뭐 결혼 막 그런 얘기도 없지만 어쨌든 둘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아유, 저는 멋지시다. 이- 진짜. 사무장님이 네. 저를 안 하고 간다면은 저는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장님이 저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저는 포기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그때가 이 네. 향후교모 사촌 누나네 집을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전화가 때리러 오는데 왜 아버님은 너미 집 전화를 왜 받았는지 몰라겠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향후교모 그러니까 이게 될라니까 그랬나 봐요. 느닷없이 향후교모 그 시간에 거기를 왜 전화해. 그때 네. 우리 옛날에 핸드폰도 없을 시간인데 그랬더니 누구네 누나네 집 아닙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아닙니다 하고 툭 끊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귀신같이 알고 전화 왔네. 그럼 뭐 네?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또 전화. 근데 향후교모는 끊은 거 보니까 꼭 아버지 목소리 같았단 말이에요. 네. 내려온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전화했으면 그 다음에 안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 또 받고 여보세요 이러는데 향후교모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왔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네. 향후교모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버님 얼반을 보면서 어머 그때 아버님이 향후교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저 결혼을 반대한 거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일은 그렇죠. 지금 생각 못하는 얘기를 지금 당신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에 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응접 의자에 부르더니 네. 미안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버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거 미안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버님, 아이고 고맙다 야 막 이러시더라고. 그때 굉장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했을 때 저희가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움을 어렵다 힘들다라고 결정을 했더라면 어려운 것처럼 제 아버지가 저한테를 반대했을 때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결정을 했더라면 제가 그 표현을 안 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안 받은 거죠.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 향후겸하고 살면서 아마 틀림없이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우리 향후겸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당신
아버지 사랑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속에 그렇게 남아있던 그 응어리를 이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라든지 슬픔을 이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시네요. 네. 제가 한 말씀 네. 우리 가정, 우리 한국 사회 지금 가정이 네. OECD 국가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함께 이 수많은 그 가족들을 접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도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네.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밤 늦도록 자다가도 막 전화가 와요. 와서 그 아픔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아픔에 지금 저희 사실 다 헌신하고 있으니까 네. 함께 해준 도반들이 옆에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그러나 이 일을 계속 그렇게 펼쳐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함께 해주시고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진솔된 이야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태산 대종사께서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셨고요. 정산종사께서는 가정의 비롯은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가정과 부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행복가족 캠프 그리고 불연으로 맺어진 여러분들의 인연 또한 계속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수제 아니런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한 모습이고 말없이 마주.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